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 가성비 노트북도 많이 소개했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고성능 노트북도 많이 소개했지만 오늘은 아마 그 중에 가장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제품을 리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개에 더 가까운 게, 이 제품은 뭐랄까 너무 좋습니다. 제 값을 해요. 이 제품이 가성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간혹 어떤 제품들을 사면은 제 값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는 굉장히 애플을 좋아하는 맥 유저지만 맥은 정말 뭐 하나 추가하면 엄청나게 비싸지고 제 값을 한다 라기보다는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델 프리시전 5750, 이 제품은 정말 값어치를 하면서 굉장히 어디 하나 빠짐없이 구석구석 좋은 고성능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뭐냐면요, 보통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를 사가지고 소리가 들리네? 깠습니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프로를 위한 제품, 고성능 그래픽 작업이나 뭐 3D 작업 또는 뭐 음악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팅된 그런 환경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워크스테이션을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에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어떤 노트북의 한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델 프리시전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인데요, 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인스피론도 있고 XPS도 있고 뭐 에일리언웨어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델 프리시전 라인들은 그 중에서도 작업용 성능은 최상급인 그런 스펙을 가진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를 탑재한 노트북 중에서는 거의 스펙이 최상급인 만큼 여러분이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쓸 작업용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꼭 한번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제품의 외관을 좀 보자면 기본적으로 17인치형의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는 17인치 노트북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유는 17인치형 모니터이면서도 베젤이 굉장히 얇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크기를 굉장히 작게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동차의 소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는 강철을 쓰고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이제 알루미늄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또 충격 흡수를 잘해서 굉장히 안전한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는 가볍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카본이에요. 자동차에도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무늬가 굉장히 취향을 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졌을 때는 이게 뭐 플라스틱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탄소 섬유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파손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 같이 사용돼서 굉장히 소재도 최고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 10이에요 보통은 16대 9를 사용하지만 16대 9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16대 10에 비해서 위아래가 짧기 때문에 뭐 영상을 볼 때는 꽉 찬 화면이라서 기분은 좋겠지만 웬만한 작업용에서는 가로보다 세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인터페이스가 잘 보이려면은 세로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16대 9보다 저는 훨씬 더 선호하고, 특히나 맥북 혹은 다른 작업용 고성능 노트북들도 16대 10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6대 10 그리고 4K 해상도보다 조금 더 큰 4K 해상도의 16대 10 버전인 3840에 240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이건 최고급인 만큼 가성비 그런 노트북이 아니니까 어도비 RGB 1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저는 만족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 멀티터치는 안 되나? 되네? 게다가 HDR 400을 지원하기 때문에 HDR 영상도 우리가 제작을 하거나 뭐 시청하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래픽 관련 종사자거나 미디어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은 이런 스펙의 노트북을 찾는 경우가 많을 텐데, 솔직히 이런 걸 데스크탑으로 구성하면은 너무나도 비쌉니다. 데스크탑에 있는 모니터에 HDR 400이 되면서 터치까지 되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에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모두 하나에 들어있고 이동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미디어 작업용으로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연결한 거 잠깐 뺀 다음에 이 노트북에 달린 포트들도 좀 소개를 해볼게요. 포트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능에 비해서 얇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뭐 엄청나게 얇은 노트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가성비 노트북들 이런 것보다는 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좋은 노트북에 엄청나게 하이 테크놀로지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얇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품들도 굉장히 양질의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가성비 부품이 들어가면 보통은 유저들한테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포트 구성을 보자면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포트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그리고 보안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3.5 단자가 있고요. USB-A 포트와 HDMI 포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구성품으로 바로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 어댑터를 이 정도 가격에 넣어주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 넣어주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델은 준다.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뭐 이제 이걸로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다른 타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이걸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SD카드 넣는 포트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뭐 파란펜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많이 나온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도 1캠이 아니라 뭐 3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SD카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서 파일을 전송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데스크탑 그리고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둘 다 SD카드 슬롯이 없잖아요. 맥북에는 원래 있었는데 빠졌죠.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당연했던 이 녀석의 존재가 굉장히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UHS-2를 지원해야겠죠. 고성능 노트북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UHS-2가 뭐냐면은 고성능의 SD카드는 UHS-2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SD카드는 UHS-1일 거예요. 하지만 UHS-1은 속도가 좀 더 느립니다. 하지만 UHS-2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자, 파일을 옮겨 보겠습니다. 200메가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UHS-2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초당 200메가면은 10초에 2기가를 옮길 수 있는 굉장한 속도죠. 전 보니까 최대 속도로 된 게 맞아요. 왜냐면 SD카드의 성능 자체가 이게 읽기 속도가 270이었는데 거의 270까지는 아니어도 220 속도를 냈으니까 SD카드의 최대 속도를 얘가 맞춰줬습니다. 다 똑같은 SD카드 포트가 아니라 거기도 성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좋은 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SB Type-C들은 모니터 출력이 가능한 포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 노트북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USB Type-C를 가진 고성능 노트북은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델에서 꼭 얘랑 같이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 중에서 27인치형 USB Type-C를 지원하는 4K 모니터를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USB Type-C를 이 모니터에 연결하고 이 노트북이랑 USB Type-C 하나만 꽂아주면은 이렇게, 자, 이게 충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충전도 되면서 모니터도 나와요. 게다가 여기에 USB 포트가 있거든요. USB 허브 역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리더기 같은 거를 여기 꼽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바로 뜨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그냥 노트북이고, 집에서 그냥 이거 딱 꽂아서 사용하면은 마치 데스크탑처럼 되게 자연스럽고, 또 이게 선 하나만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선이 없는 환경, 또 이 블루투스 마우스까지 딱 사용하면은, 무선 키보드까지 사용을 하면은 완전 그냥 무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USB Type-C로 PD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꼭 포함된 충전기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USB Type-C 노트북 충전기 같은 걸로도 충전이 되니까 이거는 프리미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능, 이제 이 노트북은 다양한 성능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양을 보시면은 뭐 CPU도 몇 종류 선택할 수 있고, 램도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래픽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대여받은 이 노트북은 CPU는 인텔 제온 W10885M이 탑재되어 있고, 램은 32기가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고성능 작업용 그래픽카드인 NVIDIA 코드로 RTX 3000 with Max Q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확장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다만 구매하실 때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C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작업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노트북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의 CPU를 탑재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즌의 성능, 뭐 당연히 좋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게 보여드릴게요. 직접 애프터 이펙트로 로토브러쉬 작업도 해보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EOS R5로 촬영한 4K 10비트 동영상을 프록시 없이도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굉장히 할만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동영상 편집 작업은 무리 없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델에서 이거 맥북이랑 비교해도 성능 잘 나올까요? 라고 물어봐서 직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맥북 미안! 최신형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 CPU 업그레이드, 램 업그레이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까지 한 모델과 비교했는데도 인코딩 속도와 작업 속도 면에서 더 앞섰습니다. 역시 윈도우 노트북. 이걸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작아 보이는 차이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실제로 작업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빠른 성능을 찾는 거겠죠. 그리고 이 소음도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마이크가 녹음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프리미엄 노트북이다 보니까 뭐
막 소음이 개념 없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맥북 프로를 쓰고 있잖아요. 맥북 프로보다 훨씬 소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노트북은 진짜 제 값을 하는 면모를 갖췄구나. 특히 이 소음에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시전 5750은 IVS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인증된 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인증은 뭐 솔직히 없는 노트북들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ISV 인증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40개의 주요 프로그램들, 그럼 뭐 작업용 프로그램이나 뭐 어도비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실행했을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잘 돌아간다 하면은 ISV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정성에서는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증까지 받았다. 그리고 또 델에서 이 노트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 설치된 델 소프트웨어만 봐도 델 옵티마이저, 델 파워 매니저, 델 디지털 딜리버리, 델 프리미어 컬러, 델 커맨드 뭐 업데이트 이런 게 있는데, 맞다, 이 노트북에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근접각 센서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접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없을 때는 이게 노트북이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지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딱 켰을 때 이 IR 센서가 띡띡띡 하면서 얼굴 인식을 하는 건 물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이 꺼져 있다가 사용할 때, 즉 얼굴이 딱 보일 때만 켜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굉장히 아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AI가 사용자의 전력 사용 습관을 확인해서 PC의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신기한 기능이 있었는데요. 델 옵티마이저 4 프리시전, 이 AI를 기반으로 주로 사용하는 앱을 자동으로 최적화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해보니까 진짜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몇 번 비교해봤는데 조금이지만 나아지는 게 사실인지라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쾌적해지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치상으로도 좋아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노트북은 하드웨어만 그냥 띡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이 사용자가 얼마만큼 더 사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도 저는 프리미엄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많이 신경을 쓴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스피커가 제가 알던 사거와 굉장히 닮았어요. 닮으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오디오가 이 보통 노트북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소리가 좋고, 그리고 이 노트북은 굉장히 또 고급 노트북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좋아야 할 텐데, 한번 스콰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오케이, 소리를 다 들었는데 솔직히 스피커는 별로입니다. 스피커는 이제 델에서 옵티마이저에서 지금 스피커를 딱 들어보니까 노멀라이저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커질 때는 소리를 작게 해주고, 소리가 작을 때는 일반적인 볼륨으로 재생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기능은 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꺼야지 저 좋을 것 같은데. 끄면은 더 별로네요. 그래도 켠 것보다 끈 게 더 일관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끄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부분을 보면은 이제 17인치인데 텐키리스 키보드예요. 그런데 키보드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캐스라키, 시프트 키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로지텍의 풀사이즈 키보드를 갖다 놔봐도 딱 이 텐키리스 정도만 놓고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단독 키보드보다 커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텐키리스를 불편해하지 않지만, 텐키리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인치 노트북이면은 숫자 키패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키감이나 이 키를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타를 낼 염려도 굉장히 적고, 기본적으로 다른 키보드를 쓰시던 분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키보드가 밝게 빛나는 백라이트 키보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패드도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큰데 트랙패드의 이 재질도 되게 중요한데, 재질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쓸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노트북의 배터리는 최대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치고는 굉장히 높은 급의 성능인데요. 제가 뭐 프리미어 프로를 23시간 동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테스트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터리를 탑재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델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전력 향상이 필요할 때만 전력 향상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력 향상을 끄고, 예를 들어 뭐 웹서핑 같은 걸 할 때나 아니면은
아니면 단순히 문서를 읽을 때, 그럴 때는 전력을 굉장히 작게 사용을 하고, 영상 작업을 할 때, 출력할 때 이럴 때는 전력을 빡 써가지고 성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트북의 무게는 2.13kg이에요. 2kg 미만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7인치에 그 정도를 바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이고, 사실 17인치에 2.13kg면은 그 급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왜냐면은 맥북 프로 16인치가 2.0kg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30g만 얹어서 17인치 크기, 그리고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터치스크린까지, 그리고 당연히 훨씬 더 그래픽 성능도 좋고요. 당연히 맥북보다는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걔는 너무 많이 간 친구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모든 전 직원에게,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 데스크탑은 이제 회사에만 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채택할 때 데스크탑을 사주면은 그걸 출근을 나중에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트북 지급이 굉장히 필수적일 텐데,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데스크탑급의 성능을 내는 부족함 하나 없는 윈도우즈 노트북이어야 어떤 그런 실무 제작 과정에서 별일이 없을 텐데, 그럴 때 이 노트북만큼 그런 안정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노트북이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잘 만들어진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델 프리시전 5750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사실 뭐 델이 노트북 잘 만들기로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다른 라인들도 궁금하시면 델 홈페이지를 가면 많이 나오니까 거기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델 프리시전에도 이 17인치 뿐만 아니라 15인치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라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노트북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바!